안녕하십니까. 충청인문 여지도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충청인문 여지도는 탄광과 하천을 중심으로 고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임병조 지리학 박사님께서 본편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오늘 해설에서는 고령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해설을 위해 고령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이번 답사를 다녀왔던 청주나 웅천 등의 지역은 역사의 외곽에 있던 지역. 아마도 산이 높고 계곡이 깊다 보니 많은 사람이 촌락을 이루고 살기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주 지역의 탄광은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전성기를 구가한 지역입니다. 1955년 민영탄광으로 개발된 성주광업소는 보은탄전의 탄맥에 속해 있었습니다. 보은탄전은 성주광업소뿐만 아니라 풍산, 영보, 원풍, 보령 등 수십 개의 민영 탄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 탄맥이 축소하고 대형 탄광으로 발전하지 못해 대부분 소형 탄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탄의 질도 좋지는 않아서 대부분 화력발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1967년 성주광업소는 대한석탄공사로 인수됐지만 생산량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없었습니다. 1973년 성주광업소는 일시 휴광을 받게 됐는데요. 휴광 직후에 중동에서 발원한 석유 파동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는 반사적으로 침체기에 빠져있던 석탄 산업을 기사회생해주는 작용을 했습니다. 자원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사조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주탄 종유로 바뀌었습니다. 석탄 수요가 급증하고 탄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석탄공사는 7년간의 적자에서 벗어났고 1975년에는 역대 최고의 흑자를 했다고 합니다. 석탄공사는 흑자 경영에서 더 나아가 증산 체제로 휴광했던 탄광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주광업소도 이때 다시 문을 열고 새로운 전성기를 맞기 시작을 했는데요. 성주면 일대가 부흥 1977년 당시 성주광업소 종사자는 900여 명 넘었다고 합니다. 석탄 증산을 위한 시설 투자와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 탄광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혜택과 후생 복지 시설들도 이 시기에 건립이 됐습니다. 석탄 산업의 호황기와 증산 정책은 1980년대에도 이루어졌고 성주광업소에도 이때 신겨졌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소득 증대 및 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석탄 수요는 급속히 하락했고 1989년 석탄 산업 함유화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석탄 산업 함유화 사업에 따라서 석탄광업소는 1990년 다시 문을 닫게 됩니다. 보령구는 당시 지금은 보령시지만 당시 보령구는 1991년 동력자원부의 석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연비와 석탄박물관 건립을 건의 부처 간 협의를 거쳐 1995년 국내 최초로 보령에 석탄박물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양송이 냉풍장 등 이제 폐광을 이용한 관광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성주 광업소가 있던 성주면은 농업 종사 인구보다 서비스업 및 상업 인구 종사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농가에서는 각종 과실류와 농산품의 폐광을 이용한 양송이 재배가 특산품으로 양송이 재배 농가가 있는 곳에는 역시 폐광을 이용한 냉풍 장이 세광 명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때 지금은 약간 시들하긴 하지만 한때 정말 줄 서서 들어갈 정도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과거 탄광이 있던 지하 소맥, 지하 수백 수천 미터에서 냉풍은 삼복도에도 단순히 날려버리면
차가워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들어가면 한여름에 들어가 엄동설한입니다. 그 정도로 찬바람이 잘 나옵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사업의 본격화와 대천 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산업 발달로 새로운 소득원이 늘어나고 있는 1995년 1월 1일 대천시 일원과 보령군 일원 관할로 도농복합 형태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천시와 보령군이 합쳐서 지금 보령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1995년 3월 2일에 웅천변이 읍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보령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보령시 서편에는 114.9km의 해안선이 접하고 어마어마한 해안선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장항선 철도와 국도 동서로는 국도 36호선과 국도 40호선이 통과를 하고요. 서해안 교통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서 발달된 휴양지인 대천 해수욕장 및 1.5km에 달하는 바닷길이 열리는 도세기적으로 무창포 해수욕장은 이미 널리 이름나 있죠. 보령 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진흙을 이용해서 머드 화장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전국 최우수 경영 수익 기관으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항선과 서해안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장항선의 주요역인 대천역과 웅천역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나들목과 대천나들목, 광천나들목이 있습니다. 대천항의 대천역역 터미널로 주변 섬들과 주변 항구로 가는 고속선과 카페리가 운행되고 있고요. 보령 해저터널이 작년에 2021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보령시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부산면 3국, 부산면 3계리, 조교면 관창리 등지의 고인돌이 있고 외연도, 삽시도, 독도 등지, 또 갈현리 등지에서는 은돌검 및 앙초자 등이 소되었습니다. 이곳은 삼한시대의 말로국이 있을 때는 또는 사포현이 있던 신라 경덕왕 때 신촌현은 신읍현으로 고쳐서 결성구 영현으로 삼았고요. 사포현은 남포현으로 고쳐 서림군 지금의 서천군의 영현으로 삼았습니다. 고려 초에 신읍현은 지금의 보령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1018년 현종 9년 때 홍주의 그러니까 홍주목 보령현이었습니다. 1106년 예종 1년에 감고 남포현은 그대로 계승하다가 1018년 현종 9년에 가림현에 뒤에 간무를 뒀습니다. 남포는 1380년 우왕 6년 왜구로 인한 피해가 커서 인구가 커졌으나 1390년 공양왕 2년에 비로소 인성을 두르고 유망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불러 모았다는 얘기죠. 고려 말의 성리학자 백이정은 남포 출신 상당군에 봉해졌으며 원나라에 들어가 주작을 배워와서 이재연, 박충좌를 가르쳤습니다. 1378년 우왕과 1381년에 외국 이인에 인접했고 침입했고 1389년 공양왕 1년에는 보령과 남포까지 왜구들이 침입을 해서 양광도 도채찰사 왕안덕이 격퇴를 했습니다. 지금의 보령 지역은 공주목의 남포현과 홍주목의 보령현 지역이었 1397년에 태조 6년에 병마도를 폐지해 요새지에 15개 지인을 설치하며 청도에도 3개의 지인을 설치했는데요. 남포도 그중 하나로 진마사 겸 판현사를 두었습니다. 1460년에는 진을 협파하고 현감으로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남포현의 호구수는 180호, 인구수는 919명이었습니다. 보령현은 1413, 1650 표종 도호부로 시켜서 수군 절도 겸 부사를 두었다가 1655년에 선으로 강동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조선 초 보령현의 인구수는 1213. 보령에는 관방으로 수군 절도사의 병영이 있었고 충청도 수군과 수군 각 한 명을 지금 현재 오천항의 충청 수용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포면의 남포향교는 태종 때 창건이 됐고요. 1530년에 중수됐고 주포면에 있는 보령향교는 1923년에 창건됐습니다. 이 밖에 청남면에는 화암선이 있습니다. 화암선은 이지암, 수종 이지암, 이산보, 1610년에 광해군 2년에다가 1680년, 수종 12년에 사액됐습니다. 임금이 편액을 내려줬다는 거죠. 1895년에 지방 관제에 따라서 보령군이 명안면을 우라면으로, 오산 외면을 오삼 전면으로 고치고 금신면을 오천군에 넣어주었습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남포군의 구계면과 오천군의 사계면, 그리고 결성군 가산면 일부와 홍산군 상서면 자멸리를 병합해 보령군으로 변했습니다. 남포 지역은 을미 의병운동 때 김복한, 이설 등을 중심으로 거의 했던 홍주 의병운동이 을미 홍주 의병운동이 실패한 후에 참여했던 이세영이 1890 황제연 등의 유족과 함께 남포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에 1900년 병호 의병 운동 때에는 민종식의 홍주 의병이 홍산에서 거기하여 서천과 남포를 거치면서 1만 명의 보령을 지나 홍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령 남포 지역은 한말 충청도 의병운동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1964년 1월 1일 대천면이 1995년 1월 1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돼서 보령시가 됐습니다. 관방유적으로는 땅산성, 도남산성, 아현산성, 대봉성, 발산리 산성, 봉화산성, 대천리 산성, 운봉산성, 상암리 산성, 황율리 산성, 한곡리 산성, 향천리 산성, 오서산성, 일개현의 산성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읍성으로는 주포면 보령리의 보령성과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1984년에 지정이 되어 남포면 읍내리의 남포읍성은 충청남도 기념물로 1976년에 지정이 됩니다. 오천면 소성 보령 충청수용성은 사적 2009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오천에는 고려 말부터 수용이 설치돼서 서해안을 방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성주산 옥마산 일대의 보령 탄전에서는 저질탄인 무연탄이 1950년대 말경부터 채굴돼서 80년대 중반에는 연간 채탄 150만 톤을 넣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석탄 산업은 대천의 경제를 크게 떠받쳐 줬죠. 그러나 탄층이 신부하고 매장량의 잔량이 현재 해광되는 탄광이 늘어나던 중에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의 시행으로 모든 탄광 문을 닫고 말았죠. 대천에서 성주터널을 넘어가면 선천 상주가 나오고요. 거기서 성주산으로 뻗어간 골짜기에 성조리를 중심으로 보령 탄광 칠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밖에 성면이 이제 오천면에서 부사가 원산도가 30고요. 웅천, 남포, 미산 일대에서는 남포 오석, 지금 벼루를 검을 만들고 오석이 생산되고 상석, 비석, 석성, 건축 자재와 문대, 벼루, 화병 등의 석공예품으로 널리 있습니다. 상업 활동은 웅천의 상설장을 제외하고 5일 정장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주포면 보령리의 읍내장이 1일 6일, 오천면 소송리의 수영장이 2일에 열렸고요.
이 밖에도 웅천장과 간치장이 있었습니다. 그 뒤 1940년부터 간치장, 청소장이 부각되고 곡물, 어류, 모시, 벼룻돌 등이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는 웅천장과 오천장 등이 연료, 어패류와 첨가류가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시내의 대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보령은 결성군 보령현이었다가 후에 홍주 보령현이 되었고 서린군 남포현이었다가 홍주목 남포현이었던 두 지역이 합쳐져서 지금의 보령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령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보령현에 있었던 주포면과 남포현이었던 남포면을 중심으로 남아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세분하자면 충청 수용성 있는 한국전쟁 이후 개발되기 시작한 성주 지역의 탄광은 보령의 근대 경제의 한 획을 긋고 서둘러 사라진 산업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휘라기 시대부터 형성된 산과 웅천의 하한 단구를 이번 충청 인문 여주들은 어떤 시간의 타임키를 돌려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본편 사수를 통해 타임머신 여행 만끽하시길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